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신호의 이제 시간 영역 분석하고 이제 다음 장이 이제 주파수 영역 분석인데, 이건 사실은 응용 수학에서 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해서 내가 뭐 다 풀어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이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좀 응용 수학을 다시 리뷰를 좀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뭐 그 중에서 좀 핵심되는 개념만 살짝 얘기하고 빨리 넘어갈 테니까 내가 뭐 다 할 수는 없어.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핵심되는 질문들, 이 시간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이제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시스템. 어떤 뭔가가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주로 인풋과 아웃풋이 뭔가 있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거든. 그뭐 인풋과 아웃풋이 없는 게 뭐냐? 내가 책상을 이렇게 두들겨도 두들기면 소리가 나잖아. 이것도 인풋과 아웃풋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게 다 인풋과 아웃풋이 다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시스템적인 해석으로 인풋을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으로 해석하겠다는 게 이제 시스템을 보는 거. 뭐 모든 게 다 돼. 그래서 뭐 학생들 중에 이게 전자 시스템, 우리 이제 이전공이 지금 전자 시스템 전공인데 시스템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걸 다 생각한다고 하면 돼, 그냥. 물론 전자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면은 주로 이제 뭐 그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소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부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부품이 만들어진 걸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해서 뭔가를 일을 수행하는, 뭐 자율주행차를 만들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응? 뭐 통신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뭐 드론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긴 하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걸. 그다음 시스템 해석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 신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LTI 시스템, 뭐 시스템 중에서 이제 LTI 리니어 타임 베리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스템에서 이제 임펄스 응답, 그래서 임펄스 리스판스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그 다음에 LTI 시스템에서 컨볼루션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LTI 시스템 해석, 이게 해석이야. 이제 뭔가 결과를 해석을 할 때 컨볼루션을 해도 되지만은 이게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게 있잖아. 라플라스 변환. 아마 여러분들 이 뭐냐, 이 통신공학이 아니라 이 뭐 제어공학에서 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라플라스 변환. 이거 뭐 제대로 알아야 돼, 이거. 라플라스 변환인데 뭐 풀의 변환하고 거의 유사한데, 그냥 익스포넨셜 ST를 이제 뭐 기본 신호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임의의 XT랑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를 TT하는 이렇게 인테그랄. 근데 보통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이제 0보다 큰 거에서 하는데, 뭐 이거 마이너스 뭐한대 해도 괜찮아. 뭐 0부터 뭐한대 이렇게 되고, 이제 풀의 트랜스폼은 기본 신호가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임의의 XT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FT를 TT에서 뭐 마이너스 뭐한대부터 뭐한대까지 이렇게 두 개가 거의 같은 거라 그러는 거.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이 이렇게 LTE 시스템 해석에 사실 쓰이게 된 건, 원래 뭐 태생 자체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참 미분 방정식 풀려고 원래 나타난 거긴 한데, 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제어하면서 뭐 무슨 폴이나 뭐 이런 거 막 계속 뭐 따지고 할 거야. 나중에 보면은 뭐 스테빌리티, 뭐 컨트롤러빌리티 뭐 이런 것도 막 따지는데, 그게 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야. 하여튼 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용어나 이제 신호, 시스템, 컨볼루션, 요 용어에 대해서 알아야 돼. 신호는 어떤 뭐 정보를 가진 어떤 물리량이지. 이건 보통 뭐 우리는 전기 신호를 가지고 하는 건 전자과니까 전기 신호 가지고 하는 거. 시스템은 이제 인풋과 아웃풋, 인풋이 있고 뭔가 있을 때 이게 아웃풋으로
설명되는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시스템이 아닌 게 없어. 시스템이 아닌 걸 찾을 수가 없다고. 모든 게 다 시스템이라 생각하고, 컨볼루션은 어떻게, 이게 시스템이 LTI라고 판명이 되면은 LTI라고 판명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HT, 임펄스 리스판스를 찾는 거고, 그때 이제 임의의 인풋 XT를 했을 때 나오는 아웃풋 YT가 이제 XT랑 HT의 컨볼루션으로 나타난다는 거, 뭐 요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중에서 이제 에버리징이라는 게 있는데, 에버리지, 타임 에버리지. 그래서 뭐 그런 게 있고, 이 타임 에버리지는 주로 이제 뭐 t 동안 이 적분 구간 t 동안 이제 적분을 하는 거지. 어떤 적분한 걸, 적분한다라는 게 더한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 여러분들 아마 정적분 이렇게 할 때 보면 이런 시그널 적분하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라, A부터 B까지 적분하라 라고 하면 이게 XT 같으면은 어떻게 했었어? 사실은 원래 이게 요렇게 뭐 이렇게 정사각형을 요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걸 물론 정사각형이 굉장히 작아야 되지, 위스가 뭐 요렇게 해서 뭐 했었잖아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 면적을 구하는 거라고, 적분이라는 건 뭐 이 면적을 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런 면적을 구하는 거가, 면적의 이 적분이라는 거, 면적을 이제 t로 나눈 거지. 시간으로 나눈 거야, 뭔가를. 그게 타임 에버리지가 되는 거고. 이제 전력이라는 것과 에너지, 요 두 가지가 이제 전자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에너지라는 건 뭔가 뭐 에너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뭐 대충 다 알 거야. 에너지라는 건 그 뭐 뭔가 물질을 변화시키다든지 뭔가를 변화시키는 어떤 그 근원적인 힘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뭐 물질의 상태나 뭐 운동 뭐 등을 변환시키는 근원적인 뭐 힘이라고 하죠.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지. 원래는 어떻게 됐었어? 이게 이 물질이 에너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건, 처음에 생각하면 뉴턴이 세상을 뭘로 해석한 거야? 잘 봐봐. F는 MA로 해석했다고. F는 MA가 무슨 말이야? 이 F, force, 힘으로 선택했다는 거. 힘으로 세상을 해석했다는 거야. 해석, 뭐 설명했다는 거지. 어? 힘으로, 뉴턴이. 그래서 힘으로 이제 세상을 설명하고 했던데, 이게 보니까 이 힘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어. 뭐에 대해서, 어떤 물질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다고. 물질. 이제 뭐 어떤 파티클이라고 하지. 그에 대해서는 이 FMA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뭐 어떤 뭐 돌멩이나 뭐 금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 그런데 이게 점점 이제 뉴턴이 워낙 이제 뭐 성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뭐 지구가 움직이는 거랑 뭐 조수가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조수 간만에 차가 생기는 거랑 뭐 달이 움직이는 거랑 뭐 다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뉴턴이 그 FMA라는 이 이퀘이션 하나로 모든 걸 다 설명해 버렸다고. 힘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해 돼, 이 세상 만물을. 그런데 그래서 이제 뉴턴이 굉장히 성공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여기에 이제 힘으로 설명 안 되는 것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한다고. 힘 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체 같은 것들, 유체 뭐 물이나 뭐 공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힘으로 설명하기 굉장히 곤란해져. 그 다음에 뭐 전자기장,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에너지라는 개념을 이제 태동하게 되는 거죠. 이것까지. 그러니까 물질뿐만이 아니라, 응? 물질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체나 뭐 그 다음에 전자기장, 요런 것들까지 다, 전기 뭐 요런 것들 다 포함해서, 뭐 전기 뭐 전자기장 뭐 똑같은 얘기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 다 모든 걸 포괄해서 이제 에너지로 하다 보니까, 여기 아인슈타인의 제일 유명한 방정식 있잖아. 뭐야? E는 mc 스퀘어. 이 무슨 말이야 이게? 모든 걸 다 이 물질이라고 생각했던 거, 이 물질이잖아요. 뭐 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 물질조차 에너지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모든 걸 다 에너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걸 다 에너지로 설명하는 거지. 근데 에너지는 우리가 보통 전자과에서 보면은
에너지를 보면은 어떤 XT라는 이제 신호가 있을 때 이거의 에너지가 뭐냐? 이거의 에너지. 이 신호의 XT 신호의 에너지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정의한다고.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T를 뭐 제곱해서 DT. 이게 뭐 복소수 같으면은 이게 절대값이 씌워져야 돼. DT 요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어떤 사실은 이게 특정 구간인데 이게 특정 구간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니까 모든 구간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뭐 좀 곤란할 때가 많이 있죠. 사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존재하는 시그널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수학적으로만 존재하는 거라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파이나이트하게 돼 있어. 근데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제 뭐 다른 것들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보통 우리가 다루는 것들은 대부분 다 뭐 요런 시그널, 뭐 이게 뭐 0초부터 10초까지 뭐 요런 시그널이 있는지 아니면 뭐 0초부터 뭐 100초까지 뭐 요런 시그널이 있는지 뭐 이렇게 파이나이트하다고. 이게 전혀 문제가 없어. 에너지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아는 에너지 개념으로 이제 다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기 신호가 있는 거예요. 주기 신호. 그럼 주기 신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신호. 예를 들어 사인파, 사인 2파이 t 요런 파형. 요런 파형 같으면은 이게 사인이 요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t가 반복이 되니까 이 0초 같으면 이게 1초, 2초, 3초 뭐 요렇게 될 거 아니까 계속 나가겠지 뭐가. 이런 것들은 위에 이제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해보니까 이게 잘 봐봐 이게 그 0부터 1까지 1초까지 사인의 제곱에 2파이 t dt를 해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0부터 1까지 2분의 1의 1 마이너스 코사인 4파이 t 이렇게 돼가지고 dt 돼가지고 결국은 2분의 1이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2분의 1. 이 뭔가 0초부터 1초까지 요거의 에너지를 구해보면은 0초부터 1초까지의 에너지는 2분의 1이 돼. 근데 이게 에너지의 개념이 어디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거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에너지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가 되니까 사인 제곱 2파이 t dt가 되다 보니까 이게 2분의 1이 계속해서 존재한다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뭐 이렇게 계속 지금 나오면 이건 무한대가 된다고. 무한대는 안 돼. 무한대는 그냥 그 개념일 뿐이야. 이거는 개념이라고. 개념일 뿐이고 무한대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 세상에는. 10의 뭐 10의 뭐 1억 승 이런 건 존재해. 1억 승. 뭐 이런 건 존재하지만은 뭐 10, 뭐 무한대라는 건 사실 없다. 이건 무한대보다 굉장히 작은 거야 이게. 뭐 우주의 크기도 뭐 10의 1억 승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안 된다고. 우리 우주가 시작한 게 138억 년, 뭐 137억 년, 뭐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것도 뭐 10으로 나타내면은 뭐 10의 몇 승 초 나타내면 뭐 얼마 안 되는데 이게. 10의 뭐 100승도 안 되겠네. 뭐 억년이니까. 초로 나타내도 마찬가지. 그 얼마 안 된다고 이게. 무한대라는 건 개념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기함수에 대해서 주기 신호에 대해서는 이 에너지를 구할 수가 없어. 에너지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파워라는 걸 해보자. 파워. 그러니까 한 주기에 대해서 한 주기 t에 대해서 하고 t로 나눠주자. 그래서 사인 제곱 2파이 t 이게 dt가 되니까 이 주기가 여기서는 1이잖아. 1. 여기서는 주기가 여기서는 1이지. 1이 주기가 1이 되지. t는 1이 되지. 한 주기가 1이니까. 그 1분의 이 0부터 1 사이에 사인 제곱 2파이 t dt 해주면 이거는 2분의 1이지. 2분의 1. 위에서 구했잖아. 이런 거는 구할 수 있다. 이거는 파이나이트 하거든. 이거는 파이나이트 하다고. 특정 값을 가지니까 오케이 할 수 있다. 이거는 이거 무한대니까 이거는 오케이 하지 않다고. 안 된다고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파워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로 하면 되는데 에너지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파워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어낸 거야. 주기 신호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기 신호에 대해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뭔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무한대까지 나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요 파워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파워는 보통은 한 주기에 대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또 파워를 하다 보면 또 약간 좀 애매한 것들이 막 생겨가지고 요 주기 이 정의를 좀 알 필요가 있어. t분의 1로 나눠주고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2분의 t 요렇게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요거는 좀 이건 정의이고 이 모든 게 다 적용할 수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t분의 1에다가 한 주기에 대해서 xt의 뭐 절대값이 이 복소수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그냥 한 주기에 아무거나 잡아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게 이게 뭔가 안 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요 원래 정의대로 이제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데시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데시벨 우리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데시벨. 그래서 이게 데시벨은 뭐냐 하면은 파워의 이득인데 요 어떤 회로가 있을 이 시스템이잖아. 이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인풋과 아웃풋이 있으니까 이 시스템이라고 이게 어떤 뭐 회로라고 해도 되고 뭐 시스템이라 해도 되고 뭐 그 되는데 인풋 때는 파워랑 아웃풋 때는 파워 Pout이 있을 때 요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뭐 어떤 시스템을 거쳐갈 때 어떤 회로를 거쳐갈 때 이게 인풋이 들어갈 때의 파워랑 나오는 아웃풋의 파워의 비율을 우리가 구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 그럴 때 이제 주로 이제 뭐 Pout 때 이거 그러면은 Pin 이 기본이 되니까 Pout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바로 분수로 나타내지 않고 분수를 로그를 나타내서 이렇게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 그래서 이걸 로그를 나타내는데 P out, P in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dB 스케일로 나오면은 요 비율을 dB 스케일로 나한테 요거를 이제 비율로 예를 들어서 P in이 1W고 이게 아웃풋이 10W라 합시다. 그러면은 이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10이 되지. 10. 뭐 10이라 해도 비율이 10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보통의 경우는 10이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여기 10을 해서 로그를 10 로그 10 이제 10 로그야. 10을 하면은 10 로그 10은 뭐가 되는 거야?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이게 요게 1이잖아. 1. 1이니까 이걸 10dB라고 그래. 10dB. 10이 나오면 10dB라고 그래. dB 스케일. 요 12 곱해지기. dB 스케일로 바꿔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인풋 때 아웃풋의 비율이 리니어하게 이렇게 뭐 12요 정도밖에 차이 안 나면 모르겠는데 뭐 1와트가 들어가는데 뭐 1000와트가 되었다. 아니면 뭐 10만 와트가 되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숫자가 너무 올라가게 되거든. 그러니까 요걸 이 데시벨로 하면 요거는 이는 30dB가 되는 거고 이거는 뭐 50dB가 되는 거고 이렇게 dB 스케일로 바꿔준다고. 음. 이렇게 이게 뭐 늘어날수록 이게 점점 더 이제 되는 거니까 이렇게 dB 스케일로 바꿔서 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어떤 dB를 나타낼 때 어떨 때는 아마 뭐 dB 스케일로 똑같은 비율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비율이 아니라 인풋과 아웃풋의 그 비율이 아니라 dB 스케일로 dB로 주로 많이 나타낸다고. 전자과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타내. 아까 얘기했지만 1와트가 들어갔는데 뭐 10와트가 나오면은 뭐 10배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1와트가 들어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와트가 나왔다. 뭐 이렇게 되면은 100만 와트 이거 동그라미 치는데도 6개나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60dB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dB 스케일로 나타내는데 이 dB 스케일로 나타낼 때 어떤 x라는 비율이 x라고 할 때 dB 스케일이 만약 y라고 하면 dB 스케일로 나타낼 때 y라면 y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떨 때는 보면 10 로그 10의 x 이렇게 표시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20 로그 10의 x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어. 이게 1번이고 2번이 이렇게 있는데 1번, 2번 이거 또 어떨 때 똑같은 단위인데 왜 어떨 때는 10이고 어떨 때는 20이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그 비밀이 있는데 x의 파워 개념이나 파워나 에너지 비율, 에너지가 이게 들어갈 때는 일때는 10을 쓰고 x가 그냥 볼테지나 커런트 일때는 20을 쓴다고. 20을 쓴다고.
왜 그러냐면 파워를 아까 우리 파워나 에너지 계산할 때 어떻게 해서 인테그럴 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X 만약에 이게 볼테이지나 커런트 같으면 이걸 제곱을 했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파워나 에너지라고 하면은 파워나 에너지가 되면은 이게 제곱이 되는 거야. 이게 제곱 어떤 거에 제곱 뭐에 이게 제곱이 된다고. 제곱 어떤 거에 제곱이 된다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고 이건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 제곱이 로그를 취해주면 어떻게 돼? 로그. 만약에 로그 되면 이게 앞으로 나가잖아,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11로 돼 있지만 이게 파워이기 때문에 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나가면은 20이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똑같은 거야, 이게. 볼트로 하면 20이 돼야 되고 볼트는 커런트로 하면은 이게 파워나 에너지로 하면은 10이 돼야 돼. 두 개가 같은 거라고.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볼트의 비율 아니면 커런트의 비율 그러니까 이게 전압이나 전류의 비율로 하면은 이게 20이 돼야 되고 20을 곱해줘야 되고 이게 파워나 에너지의 비율을 할 때는 10으로 해줘야 돼. 10 곱하기 이렇게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게 나중에 이제 굉장히 많이 쓸 텐데 이 뭐냐면은 dB로 주로 나타나는 게 3dB가 이득이 났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할 거야. 3dB가 이득이 났다. 3dB. 3dB 이득이 났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전력이나 에너지면은 전력이나 에너지면은 입력 신호의 2배가 났다라는 거야. 2배. 2배가 났다 할 때 우리가 3dB 차이 났다고 얘기를 많이 해. 3dB. 4dB 이런 거는 별로 안 중요해. 2dB 이런 것도 안 중요해. 3dB가 중요해. 1dB나 뭐 이런 거 1dB, 2dB, 4dB, 5dB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해. 3dB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좀 더 얘기해 줄게. 그 다음 출력 시점이 전압이나 아니면 전류의 비가 입력비가 이게 루트 2배, 루트 2, 뭐 이렇게 1.414 이렇게 될 때, 이거 뭐 이게 전력이 이게 전력이나 파워나 아니면 에너지가 2배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전압이나 전류는 루트 2배가 돼야 되겠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잘 보세요. 이게 로그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 로그 3이 뭔지 알아? 로그 2가 로그 2, 10로그 2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대충 0.3010 뭐 요 정도 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게 파워 같으면은 10을 붙인다고 했잖아. 10. 요게 주어진다고. 요게 주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10로그 10의 2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거의 한 3이 된다고. 3. 거의 3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dB잖아. 그러니까 2배가 차이 나면은 2배 차이 나면은 3dB 정도 차이 나는구나. 3dB구나. 3dB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로그 2가 상용 로그, 그러니까 이 미수가 10일 때 이게 2가 되면 0.3010 요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2배가 되면은 2배가 차이 났다. 파워가 2배가 됐다. 에너지가 2배가 됐다. 그러면은 한 3dB 정도 차이 나게 된다. 그래서 요 3dB라는 거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쓸 거야. 이거. 지금은 아니지만 하여튼 요거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3dB가 굉장히 많이 쓸 테니까 요거 좀 이렇게 dB 스케일로 바꾸는 거 요거 좀 연습을 좀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신호에 들어봅시다. 신호는 뭐 이건 다 응용 수학에서 다 했던 건데 이제 뭐 그냥 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주기신호 이게 결국은 0이고 T0마다 있네. 이거 주기신호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된다고? 그게 필요하나 안 하나? 내가 뭐 써먹거나 안 써먹거나 무조건 주기신호가 나타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건 먼저 주기를 구해야 돼. 주기를 구해야 돼. 요게 주기 신호 나타나면은 여기서는 주기가 T0가 되겠네. 이 T0를 일단 제일 먼저 구해야 돼. 이렇게 되는데 주기 신호가 되면은 요걸 XT라 하면은 이걸 주기 신호는 보통 이렇게 나타나요. X에 T 플러스 T0 또는 뭐 X에 T 마이너스 T0 뭐 이렇게 두 개 똑같아. 같은 말이에요. 어차피 T0를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어차피 뭐 주기가 뭐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뭐 ET0로 해도 괜찮아. 그럼 이 기본 주기, 그러니까 주기가 그러면 기본 주기, fundamental period 이 T0를 제일 먼저 구해야 되고 T0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T0를 구하고 나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그 다음이 이 주로 이제 우리 전자과에서는 주기만 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 기본 주파수라는 걸 구할 수 있다고. 여기서 이걸 어떻게? 1 오버 T0로. 그러니까 T0분의 1로 뭐야 이거 내가 적었는데 이거 안 되네 또 갑자기. 쏘리. 잠깐만.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잠깐 끊어져 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적고 있는데 표시가 안 되네. 잠깐만.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학교 이거 좀 네트워크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거. 그래서 뭐 주기 신호 뭐 하여튼 연결 다시 하면서 다시 연결됐네. 잠깐만. 주기 신호를 하면서 주기 신호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사인, 코사인, 파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파형인데 그런 것들 할 때마다 이제 제일 먼저 나오면은 이제 뭐 그거부터 구해야 돼. 왜 이래 이거? 이상한데 이거 연결이 안 된다는데 잠깐만. 골치 아프네. 연결을 했는데 이제 됐다. 됐는데 또 이상하네. 이거 참. 쏘리. 이상하게 자꾸 이상하네 이거. 네트워크가 좀 뭔가 문제가 있나 봐 학교에. 그래서 주기가 결정이 되면은 T0 결정이 되면은 이제 F0 원오버 T0가 결정이 되고 뭐 이렇게 돼. 그래서 주기 신호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주기부터 구하고 그다음에 주기분의 1을 기본 주파수로 해서 이제 뭐 풀의 시리즈에 쓸 거지.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주기 신호를 보면은 우리가 사인파, 코사인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정현파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정현파. 정연파 신호가 되겠지.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것들. 그래서 이게 F0, 요게 F0가 되면은 요 F0는 이게 한 주기가 이렇게 T0이면은 이게 0부터 T0, 이건 코사인파네, 코사인파. A 코사인 2파 F0T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게 한 주기가 결정이 되면은 원업을 주기라는 건 아니 주파수라는 건 T0분의 1이 돼서 그래서 뭐 기본 주기는 T0가 되고 뭐 원오버 F0 기본 주파수는 원오버 T0 T0분의 1이 되고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주기 신호는 에너지를 구할 수 없어. 왜냐하면 주기 신호는 에너지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게 무한대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무한대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늘 우리는 주기 신호를 나타내면은 이제 파워를 구해야 되지. 전력. 그래서 한 주기에 대해서 에너지를 구하고 뭐 파워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어 에너지를 구하고 싶은데 그게 뭐 이상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전력이라는 건 어떤 특정 구간, 그러니까 한 주기 내에 이게 한 주기가 되는 거지. 한 주기. 이게 한 주기가 되고 한 주기 동안에 뭐 이게 에너지를 구하는 거야. 이게 에너지를 구하는 건데 주기로 나눠주는 거야. 주로 주기로 나눠준다. 주기로 나눠준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 신호는 만약에 에너지 신호다 어떤 신호가 에너지 신호다 뭐 주로 파이나이트한 거에 대해서 하지 마이너스 무한대 했는데 이게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다 이 말이 발산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 이게 에너지가 발산하지 않는다. 발산하지 않으면 그게 에너지 신호야 그냥. 그 다음에 전력 신호 어떤 거에 대해서 이 신호가 전력 신호인지 전력 신호가 아닌지를 하려면은 전력 신호는 첫 번째 딱 보면은 이게 주기 신호면은 무조건 주기 신호이면은 이거는 전력 신호라고. 왜냐하면은 주기 신호에서는
에너지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래. 전력 신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기 신호면은 근데 주기 신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력 신호인 게 있어. 뭐 요런 신호 같으면 이렇게 돼. 이렇게 예를 들어 이게 0초고 0보다 작을 때는 뭐 이렇게 뭐 1볼트로 유지되다가 요렇게 뭐 익스포넨셜 감소하는 거. 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요런 거. 요렇게 되면은 이거는 분명히 이게 에너지가 무한대로 간다고. 에너지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에너지 신호도 아니고 주기 신호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정의를 요거는 정의대로 해야 돼. 이거는 정의대로. 요 정의대로 요 정의대로 해보면은 어떤 값이 정확하게 나온다고. 그래서 요것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 숙제야 이거. 정의대로 계산. 숙제. 요 신호에 대해서 이걸 계산을 해보라는 거야 이거. 요런 신호. 0보다 작은 경우에는 1볼트로 유지되다가 1이었다가 1볼트로 하지 말고 1이었다 합시다. 1이었다가 이렇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로 이렇게 0보다 큰 거에서 감소하는 이런 신호에 대해서 여기 이제 파워를 한번 구해보세요. 전력을 여기 나오네 이게. 내가 이걸 해놨네. 그래서 보면은 에너지가 지금 내가 여러 과목을 하다 보니까 나도 막 헷갈려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건지 저기 들어가는 건지. 그래서 보면은 1번 신호 봐봐. 1번 A 0보다 작은 거에서 0이고 그 A 스퀘어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파이나이트예요 이게. 왜냐하면 요걸 보면은 XT를 보면은 인테그럴 봅시다. 그래서 이게 페이지 몇 번이야? 11페이지야? 10페이지네 10페이지. 페이지 10에 이제 1번 XT가 요렇게 될 때 이거 A이고 A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일 때 이렇게 되면 그러면 XT를 제곱을 해보자고. 일단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 T에 DT를 이제 뭐 이게 리얼 값이니까 제곱해줘야 돼. 그러니까 복소수 같으면 절대값을 제곱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이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오니까 복소수가 없다고. 이거 그대로 해줘야 되지. 그래서 이건 보면은 근데 이게 XT가 보면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XT는 사실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언제 이게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는 0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0을 제곱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0부터 무한대까지는 어떻게 a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요걸 제곱해 주는 거로 t 해 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제로가 되지. 이거 그러니까 뒤에 것만 계산해 주면 되는데 그다음에 a 제곱에 요 밖으로 튀어나오고 0부터 무한대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dt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적분해 주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가 0부터 무한대 이렇게 되면은 무한대 넣으면 제로고 0은 1이니까 2분의 a 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 에너지가 이게 에너지잖아. 에너지가 2분의 a 제곱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게 1번은 2분의 a 제곱이므로 이제 이게 파이나이트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2분의 a 제곱이지. 2분의 a 제곱. 요게 2분의 a 제곱이 아니네. 이게 에너지가 파이나이트하다고. 파이나이트하다고. 이 0보다 작다고. 근데 뭐 0도 아니니까 이게 에너지 신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 2번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거 내가 뭐 하기는 좀 그렇고. 요게 숙제야, 요거. 요 11페이지 나오는 거 요거 아까 내가 숙제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김에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요것도 아마 내가 응용수학에서 내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내가 이거 뭐 시험 내고 막 했었는데 요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 내가 이 수업 시간에 나오는 그림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신호들을 내가 나타낼 텐데 신호를 보면은 그걸 수식으로 일단 바꿀 수 있어야 돼. 수식으로. 그 다음에 수식으로 바꾸고 이걸 뭐 전력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XT 요 1번을 요걸 한번 1번 아니 쏠 내가 바꾼다고 하는데 1번
2번, 3번. 요걸 이제 수식으로 한번 바꿔보자고. A. 요거는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앰플리튜드가 A부터 마이너스 A까지거든. 그러면은 이 사인파잖아. 이게 사인파. 주기가 뭐야? T0라고. 그러면은 A 사인에 2파이 이게 F0가 들어가야 되는데 F0T 이렇게 해야 되고 물론 F0가 뭐야? F0가 이때 F0는 1over T0가 되겠지.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따로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A의 사인에 2파이에 T0면 T 이렇게 적어도 되고 두 개 똑같은 얘기지.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되는 거야? 2번은 이게 어떻게 0부터 2분의 T까지는 A고 그 다음에 2분의 T부터 T까지는 마이너스 A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XT는 뭐 정확하게 적으면은 사실은 Y 값은 A 아니면 마이너스 A라고. 언제 A야? 이게 E0 이게 K의 T0부터 그 다음에 K의 T0 플러스 2분의 T0일 때 요렇게 되겠네. 요 사이 K는 이제 뭐 정수가 되겠지 아무 때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되는 건 어떻게 K의 T0 플러스 2분의 T0부터 어떻게 K의 플러스 1의 T0 사이 요 사이에 이제 요렇게 되겠네. 일단 요걸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수식으로 에너지 신호를 보면은 이걸 바꿀 수 있어야 돼. 일단 뭐 계산하는 건 둘째 치고 제일 먼저 이 신호를 보자마자 이걸 수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수식으로 나와 있는 것도 그림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요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뭐 전자과로서는 거의 뭐 기본이야 그냥.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뭐 이건 좀 약간 복잡하네. 그러면 이게 3번은 XT는 이렇게 되면은 0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요까지 이게 4분의 t까지잖아. 4분의 t0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4분의 t0 이 기울기를 구해보자고. 기울기 4분의 t0부터 y축이 a니까 이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 기울기가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이게 t0분의 4a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이게 t0분의 4a t 이렇게 될 수 있겠네. 이거는 뭐 이게 뭐 시프트 가능하니까 뭐 이게 좀 약간 좀 복잡해지는데 하여튼 뭐 여기서부터 봅시다. 0부터 t가 4분의 t0 위에 거는 이제 내가 제너럴하게 구했는데 2번은 이건 좀 제너럴하게 구하려면 이거 막 시프트 하는 것까지 막 들어가야 돼가지고 좀 약간 복잡하네. 그냥 합시다 그냥. 그다음 마이너스 이거는 이제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요 구간. 그럼 마이너스 t0분의 4a t 플러스 이제 요게 쭉 올라가면은 어디서 크로스 하겠어 이게 쭉 올라가면 이 y축이 뭐 어떤 뭐 b란 지점에서 뭐 크로스 한다 하면서 뭐 b도 구할 수 있어. 왜냐면 요렇게 되니까 이게 4분의 t0부터 t가 4분의 3 t0까지 요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것도 보면은 이것도 t0분의 4at인데 플러스 어떤 뭐 요게 쭉 y축 쭉 나가면 이게 또 c가 되겠네. c도 구할 수 있어 이거 사실은. 이 어떤 점을 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4분의 3 t0부터 t가 t0까지 요렇게 되겠네. 그래서 요걸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바꿔놓고 그 다음에 평균 전력을 구하는 거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요거 난 도저히 모르겠다 하면은 내가 응용수학에 뭐 이게 내 지금 강의 자료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좀 찾아보면은 이게 분명히 나와 이게 내가 풀어준 게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도록 하고 요거 뭐 내가 풀어주기는 좀 그렇고 이 수업 시간에 이미 다 한 건데 그래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요것도 숙제야 이거 숙제 오늘 지금 숙제 벌써 2개나 있네 12 요 11페이지 요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 10페이지에 요 B번 구하는 거 요 숙제고 그 다음에 요 12페이지에 이렇게 사인파 그 다음에 이게 펄스파 이렇게 나가고 삼각파 이렇게 나가는 거 이 파워 구하는 거 뭐 결과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 결과도 거의 뭐 외워야 될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호의 기본 연산인데 요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요걸 좀 알아야 돼. 그래서 타임 시프트 하는 거 XT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는데 XT가 0일 때 0이었고 이렇게
0일 때 0이었고 3일 때 요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게 뭐 1이라 합시다. 1, 2 이렇게 되면 1일 때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1이라 합시다. 이게 1. 여기 뭐 2일 때도 1이고 3일 때는 뭐 1이었다가 이제 0으로 떨어지는 요렇게 될 때 이걸 이제 시프트를 한다고 x의 t-1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야. t0가 이제 제너럴한 건데 이거는 일반적인 제너럴한 거고 일단 t-1을 구해보자고. t-1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꾸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게 사실 중학교 때 나온 얘기거든 이거. 근데 이걸 좀 잘 펑션을 잘 이해를 못하도록 잘 보자고 이게. x의 t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요 그림이 요렇게 돼 있다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0일 때 3일 때 이렇게 1이고 2고 이렇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그림이 x의 제로일 때 어떤 값이야?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제로일 때 0이라는 거야 이게. x에 0을 넣었더니 제로 0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x에 1 넣으면 뭐가 돼? x에 1을 넣었더니 뭐가 나오는 거야? x에 1 넣었더니 뭐가 나와? 1이 나오더라 1. 그 다음에 x에 2를 넣었더니 어떻게 돼? x에 2를 넣었더니 이건 2가 되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x에 3을 넣었더니 3은 사실은 요게 뭐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게 좀 선으로 표시합시다. 선으로 뭐 이게 요렇게 선으로 뭐 이건 3에서 다 가지는 거니까 요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주어졌어 이게. 뭐 다 알 텐데 이게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이게 주어진 거야 이게 주어졌다고. 조건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잘 보자. x의 t-1을 구해보자. 라는 걸 한다는데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거는 요게 위에 게 주어졌다고. x가 제로일 때는 0이다. 0을 넣었을 때 제로 0을 넣으면 0이 나오고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아 이거 2가 아니네 1이네. 잘못했네. 여기 1이 되겠네. 1인데 내가 좀 잘못했어. 이렇게 x가 1일 때는 1이고 2일 때도 1이고 이렇게 3일 때는 뭐 이렇게 뭐 1일 수도 있고 1부터 0까지 요거 다 가지는 거지. 그리고 좀 약간 좀뭐 함수로 보면은 좀 약간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근데 요걸 보자고. x의 t-1을 구해라.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그 여기에 넣어가지고 똑같은 요 주어진 조건 요걸 이용해야 돼 이걸.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x의 t-를 우리가 아는 건 x의 제로를 넣었을 때 0이야. 그러면 이게 제로가 되려면 뭐가 되는 거야? t-1이 제로일 때를 찾아야 된다고. t-1이 제로일 때 x 제로가 되는 거잖아. 그럼 t-1이 0일 때는 t가 뭐일 때야? t가 1일 때 1일 때 x 제로가 되잖아. t가 1일 때. 그럼 x 제로가 뭐 했다고? 이게 0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가 1일 때 0을 가진다는 거야. 이게.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1일 때 0이다고. 1일 때 0.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보면은 t가 t-1이 이게 1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요걸 한다고.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그럼 t-1이 1이다. 그럼 이거 t-1이니까 요게 t-1이니까 요게 t-1이니까 t-1이 1이니까 x의 1을 구하는 거네. x 1. 그러니까 어떻게 돼? t가 2일 때는 뭐가 된다고? x 1을 가진다고. x 1이 뭐라고 했어? 1이라고 했잖아. 아, t가 2일 때는 뭐가 된다고? x가 1이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 t가 3일 때 t-1이 2일 때 봅시다. t-1이 2일 때. 그건 무슨 말이야? x의 t-1이니까 t-1이 x의 2를 구하라는 거야. x의 2라고 여기 넣으면. 그러면 t-1이 2일 때니까 t가 3일 때라고. t가 3일 때는 뭐야? x 2하고 같다 했잖아. 이건 뭐 x 2가 뭐라고? 1이라고 여기서. 그러니까 x가 3일 때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t-1이 3일 때 이거는 x의 3을 말하는 거라고. x 3일 때. 그럼 t가 4일 때 t-1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지. 4일 때 x의 3은 뭐 요게 이제 뭐 i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다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4일 때 이렇게 다 가진다고.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xt가 0부터 시작해서 3 사이에 존재했는데 0부터 3 사이에 존재했는데 xt-1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 1부터 4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야. 이게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시프트 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이게 주어진 게 요건데
이 주어진 조건이 이거라고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라고. 이게 t-1을 했더니 우리가 x0, x1, x2, x3 요걸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t-1이니까 이게 전에는 0, 1, 2, 3 이렇게 존재했는데 1, 2, 3, 4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고. 그렇게 된다고. 그걸 이제 이용하면 이제 마치 이게 시프트 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1부터 4까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t 플러스 1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마이너스 1로 하면 이제 y축으로 시프트한 게 되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시프트한 거지. 시프트한 거 되고 이거는 이제 왼쪽으로 시프트한 거가 되겠지 당연히 거꾸로 하니까. 시프트하게 되니까 어떻게 요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1부터 4까지 되는 거 이거는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 요렇게 된다. 그래서 뭐 대부분 다 알 텐데 뭐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까 봐 내가 설명하는 거야. 뭐 저 사람 저런 거까지 설명하나 얘기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 수학 공부를 하는 걸 보니까 뭐 거의 뭐 이게 수학을 거의 암기 과목 하듯이 하고 있더라고. 그 원리를 여러분들 알아야지 이게 좀 이해가 잘 될 수 있어. 그 다 똑같은 얘기야 이것도 다 똑같은 얘기라고. 이것도 잘 봐봐. 여기에는 뭐가 되냐면 x0를 넣으면은 0이고 x1을 넣으면은 1이고 x2를 넣으면은 1이고 x3을 넣으면은 이게 이제 1부터 0 사이 이렇게 다 되는데 요게 지금 주어진 상태야. 이게 주어진 상태라고. 이게 주어진 상태에서 물론 중간중간에 다 주어지겠지만 이게 주어졌을 때 x-t를 구하라고 하잖아. 어떻게 되겠어? x-t니까 x에다가 어떻게 뭐 다른 건 다 제로라고. 다른 건 다 제로. 나머지 다 제로라는 가정하에서 나머지는 제로야. x에다가 1을 넣어봐. t에다 1을 넣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고. 마이너스 1은 뭐예요? 마이너스 이거 이외에는 제로라고. 이거 x 이거 이외에는 0이라고. x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x에다가 1을 넣으니까 뭐 x에다 1을 넣으니까 예, 응? 그러니까 t에다 1을 넣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x에 마이너스 1이 된다고. 뭐 x 마이너스 1은 뭐예요? 이게 0이라고. 그러니까 1일 때는 0이 돼 버린다고. 이 1일 때는 0이 돼 버려. 0. 이 0이 된다고. 이게 쭉 0이 되겠지. 그다음에 t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해 봐. t가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뭐가 되겠어? x에 1이 된다고. x 1은 뭐라고 그랬어 아까? 1이라고 그랬잖아. 1. x 1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는 1이라고 1. 이렇게 찍히는 거야. 그다음에 뭐 t가 제로일 때는 안 했네. t가 일단 뭐 마이너스 2일 때를 봅시다. 그럼 t가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이거 넣으면 x가 2가 되는 거지. x2는 뭐라고 그랬다고? 1이라고 했잖아. 1. 그럼 이거 마이너스 2는 1이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x3일 때는 t가 마이너스 3일 때는 x의 3을 구한다고. x 마이너스 x3은 뭐라고 했어? 이거 1부터 0까지 요거 다 가진다는데 이렇게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고 0이 되고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요거 뭐 하나만 이해하면은 다른 거 헷갈릴 게 없어. 그냥 이 뒤집어진다 이렇게 개념으로 외우지만 말고 그 왜 그렇게 되는지를 잘 보라고. 그러면은 이게 다음에 헷갈리지가 않아. 이게 외워놓고 지금 보니까 그 내가 이걸 학생들이 왜 이렇게 수학을 잘 못하나 이걸 내가 좀 이번 방학 때 좀 내가 좀 봤거든. 보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다 어떤 유형이라는 말을 쓰더라고. 유형 무슨 수학의 무슨 유형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써. 그래서 보니까 이건 유형을 그냥 외우는 것 같아. 잘 못 푸니까 자기가 이거 보니까 이게 선행 학습의 이게 문제점인데 이거 뭐 고등학교 수학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막 중학교 때 뭐 그다음 초등학교 때부터 막 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풀지를 못하잖아. 풀지를 못하니까 이거 외워서 학원에서는 가르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유형을 외우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물론 나중에는 이제 좀 이해가 될수는 모르겠지만 유형을 외워서 그냥 숫자만 대입하는 것 같아. 그 외우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암기검하고 똑같아 그냥 뭐 사회 지리를 배우는 거랑 수학을 배우는 거랑 똑같이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되니까 확장이 안 되지 이게. 확장이 안 되지. 그 어려운 거 나오면 하나도 못 풀어 이게. 그러니까 뭐 보니까 내가 뭐 보니까 이게 뭐 킬러 문제라고 해서 어
이제 뭐 이 보니까 무슨 뭐 21번, 29번, 30번 이 문제들이 굉장히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그냥 아예 뭐 포기하고 그냥 아예 손을 안 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왜 그러냐? 이 결국은 유형이라는 걸로 이걸 외워서 하다 보니까 이 외워서 하다 보니까 숫자만 대입해서 그냥 문제만 푸는 거야. 쉬운 문제는 다 풀리지. 숫자만 대입해야 되니까. 근데 유형을 외워야 되니까 이제 암기 과목처럼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 근본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걸 근본만 알면은 결국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원래 이게 주어진 상태에서 그냥 이게 t가 뭐 이게 마이너스 뭐 t 마이너스 1이 되든지 이게 t가 마이너스 t가 되든지 사실 똑같은 건데 이게 그냥 그렇게만 알면은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면 되는데 이거 그냥 외우다 보니까 마이너스 t면 이거 뒤집어라 y축에 대해 뒤집어라 뭐 이게 t 마이너스 t0면 뭐 오른쪽으로 t0가 0보다 크면 오른쪽 시프트 하라 뭐 0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시프트 하라 이렇게 외우니까 외울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문제가 나중에 되면 다 잊어먹고 이제 그렇게 안 나오면 이제 두 개 짬뽕에서 나오면 이제 뭐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똑같다고 이게 그 근본을 좀 이해하려고 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이 대학 교육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안 그러면 그냥 뭐 똑같아 그냥 뭐 그냥 안경처럼 해가지고 하다가 그냥 뭐 난 모르겠다 뭐 난 수포자인데 왜 자꾸 저 사람 저러냐 어? 라고 생각하면은 그 뭐 좋은 거 뭐 할 수가 없어. 하여튼 뭐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어. 아니 그 뭐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사 가서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들어가자마자 잘려가지고 막 하면 어떻게 해? 하라고 했는데 뭐 하지를 못하고 막 그러면은 어? 뭐 그렇게 원하는 뭐 삼성에 들어가면 뭐해? 이거 뭐 3년 만에 이거 뭐 한 3, 4년 만에 지금 한 50%가 다시 나오는데 뭐 계속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 다니려면은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해야 된다고. 이게 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외워서 하는 거야. 뭐 개나 소는 누가 못해 그거를 뭐 숫자 대입해서 하는 거야 뭐 다 할 수 있지 근데 그걸 좀 뛰어넘으려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근본 그 원인을 자꾸 파악하려고 해야 돼 노력을 안 되더라도 그래서 봅시다 이건 타임 스케일링인데 이것도 똑같아 이게 똑같은 걸 지금 계속 똑같이 하고 있다고 이것도 잘 봅시다 이거 이것도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xt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x에 이게 뭐 이게 2라고 합시다 이거 x에 마이너스 2는 뭐가 되는 거야 0이고 x에 마이너스 1은 1이고 x의 0은 2고 x의 1은 1이고 x의 2는 0이다. 요게 지금 주어진 상태라고 이게 지금 주어진 거라고 이게. 이 그림이라는 게 이게 나타내는 게 이게 그림이 나타내는 게 요걸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을 때 어떤 상속어 x의 2t를 구하여라. 2t를 구하여라. 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2t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t에다가 예를 들어서 1을 넣어 봅시다. 뭐 1을 넣어 봅시다. t에다가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x의 2를 구하라는 말하고 똑같아. t가 1일 때 x2하고 똑같아. x2가 뭐라고 그랬어? 0이라고 했잖아. 0이라고 했잖아. 그럼 t가 마이너스 1이라고 봅시다. t가 마이너스 1일 때 어떻게 x의 마이너스 2가 된다. 마이너스 2는 뭐라고 그랬어? 0이라고 했잖아. 이 둘 다 0이라고. 그러니까 1을 넣었을 때 t가 1이나 t가 마이너스 1일 때 뭐가 0 값이 돼야 된다. 이 0 값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0, 0.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서 t가 뭐 예를 들어 2분의 1이다. 2분의 1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x의 1을 구하는 거는 똑같아. x 1일 때 뭐라고 그랬어? 1이라고. 그 다음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뭐 x의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1이라고. 그 다음에 t가 제로일 때는 뭐 t가 제로일 때는 x의 0이니까 이건 2라고 그랬어. 그러면 0일 때는 2구나. 이게 2구나. 그 다음에 2분의 1일 때는 어떻게 돼? 1이구나. 이 마이너스 1 때는 1이구나.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어떻게 더 좁아 보이는 거야. 좁아 보인다고. A가 0보다 크면은 이 원래 거보다 이렇게 좁아 보인다고. 이 폭이 이렇게 우리 눈에 그냥 그렇게 보인다고 그냥.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요거 때문에 되는 거야. 그다음 이게 2분의 1 A가 2분의 1이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T가 예를 들어서 1을 넣어 봅시다. T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t가 1일 때. 그러니까 t가 1일 때 하지 말고 t가 2일 때 합시다. t가 2일 때 하면 또 약간 복잡해요. t가 2일 때를 넣어봅시다. 그러면 뭘 구하라고? x가 어떻게 t를 넣으니까 1이 된다고. x1이 뭐가 돼 있어? x1 값이 뭐야? 1이라고. 아, t가 2일 때 x1 값이니까 1, 요 1이 되겠네. 그럼 t가 0일 때는 아까 2라고 했으니까 뭐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t가 4일 때는 뭐가 돼? x의 2 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다고. x의 2 값이 뭐라고 했어? 0이라고 했거든. 그럼 0 이렇게 되네. 이렇게 쭉 되는 거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네. 아, 이게 좀 이게 폭이 넓어지네. 이게 폭이 이게 숫자가 이게 나눠지면은 폭이 넓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우리 눈에. 어? 그 다음에 기본 신호와 자주 사용되는 신호가 있는데, 뭐 이게 몇 가지를 할 텐데, 이게 이제 유닛 스텝 펑션. 유닛 스텝 펑션은 이제 뭐 주로 많이 쓰이지. 뭐 이게 특히나 뭐 제어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유닛 스텝 펑션이. 유닛 스텝 펑션은 1 아니면 0이라고. y 값이 1 아니면 0이라고. 1 아니면 0이라고. 언제?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1이고, t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거냐 하면은, 주로 우리가 0초라는 게 0초. 우리가 전자과에서 0초라는 게 뭐냐면 주로 턴온 타임이야. 턴온. 어떤 회로를 턴온할 때, 어? 턴온. 내가 지금 뭔가 회로를 턴온 한다. 온을 시킨다. 턴온. 턴온은 시간을 주로 0초라고 해요. 시각이라고 해야 되는 시각. 어떤 순간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0초라는 건 턴온하는 시각을 말하는 건데, 뭐 그게 뭐 2019년 뭐 얼마 2021년 몇이야? 지금 3월 12일 뭐 지금 11시 33분이 33분이 내가 턴온 시키면 그때가 0초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 거지. 아니면 내가 뭐 10분 뒤에 한다. 43분이 0초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턴온 시키는 그 타임을 말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되는 건데, 이게 주로 어떤 임의의 신호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있다. XT가 뭐 예를 들어서 XT가 뭐 이게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무한대부터는 이게 0초일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인풋으로 뭔가를 가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XT 곱하기 일반적인 곱하기 UT를 곱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0보다 클 때, 이거는 어때? 0보다 클 때 XT고, T가 0보다 클 때 X고, 0보다 작을 때는 0이라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UT를 곱해 놓으면은 마치 마법처럼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0초부터만 존재하는 거야. 0초부터. 0초 이게 0보다 큰 거에서만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보통 이걸 많이 쓰지. 그러니까 턴온 시킬 때 그 인풋으로 이렇게 주로 많이 그렇게 넣어준다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가 이제 유닛 임펄스가 있는데, 임펄스는 뭔가 샘플링 할 때 주로 많이 써. 이건 완전히 수학적인 건데, 이거는 수학적인. 실제 세상에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 이 임펄스는 이게. 왜냐하면 0보다 작은 거에서는 없다가 0에서 뭔가 생겨야 되거든. 뭐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걸 만들 수 있다고. 요걸 확대하면 이런 걸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걸 만들 수 있어. 0초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이런 거는 만들 수 있잖아. 이게 굉장히 좁은 거게 돼 있지. 뭐 15의 마이너스 9승, 15의 마이너스 12승 초,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15의 마이너스 6승 초,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는데, 이게 0이 될 수는 없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어떻게 시간이 안 걸려?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그냥 이게 수학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쓰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주로 이제 하면은 이게 t가 0이 아니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곱해질 때 뭔가 샘플링을 할 때 주로 많이 쓴다고. 그 xt 임의의 xt랑 곱하기 델타의 t 마이너스 t0 이렇게 해주면은, 잘 보면 어떻게 돼? 이 델타가 t 마이너스 t0가 뭐라고? 이게 0 아니면은 뭔가 어떤 값을 이게 무조건 0이라고. 이게 대부분 0이라고. 이렇게 되면 대부분 0이라고. 델타 t라는 게 대부분 0이라고. 뭐 0하고 뭐 곱해봤자 0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델타 t랑 뭐랑 곱했다라는 건 대부분 0이라는 거고, 0이 아닌 어떤 특정 값들이 존재하긴 한데 대부분 0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 그 부분만 뽑아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이퀄이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 0이고, 딱 언제
t가 t0일 때만 그때 뽑아 나온다고. 그러니까 x의 t0 곱하기 델타의 t 마이너스 t0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이게 보면은 또 학생들 보면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적어. 내가 이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xt에다가 샘플링 할 때 곱하기 델타의 t 마이너스 t0를 적으라고 그러면 한 3분의 1은 이렇게 적어. x의 t0 이렇게 적어. 이렇게 적는다. 이건 틀린 거야. 이거는 어떻게 적어야 돼? 이걸 x의 t0 곱하기 델타의 t 마이너스 t0 이렇게 적어줘야 돼. 이렇게 적어줘야지 뭐야 이게? 이렇게 적어줘야지 뭐야? 이렇게 적어줘야지 언제 이게 t가 t0에서만 값이 있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다고. 위에라고 적으면 이런 모든 t에 대해서 이렇게 적으면 왜 안 되냐면 모든 t에서 x t0를 가진다는 거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고. x의 t 요거는 x의 t0가 아니라 x의 t0 곱하기 델타의 t 마이너스 t0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샘플링 할 때 되고 주로 또 하나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어떤 거에 xt하고 컨볼루션 델타의 t 마이너스 t0 이렇게 되면은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된다고? 시프팅 하게 돼. 시프팅. x의 t 마이너스 t0 이렇게 시프팅 하게 돼. 물론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뭐 시프팅 하는 거는 원래 컨볼루션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의 타우에다가 뭐 x의 델타 이 델타의 t라고 하는 게 좋겠다. 이게 x의 t 마이너스 타우에다가 델타의 타우 마이너스 t0 t 타우 이렇게 되는 거든 이게. 그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언제만 0이 아니라고 타우가 t0에서만 0이 아니라고. 그럼 타우가 t0에서 0이 아니니까 이게 이제 뭐 하다 보면은 이 타우가 t0 x의 t 마이너스 t0 x의 t 마이너스 이게 결국은 마이너스 뭐 이거까지 알 필요는 없어. x의 t 마이너스 t0에서만 0이 아니니까 이게 되는 거고 델타의 타우 마이너스 d 타우인데 이 타우에 대한 수식이니까 요거는 상수가 된다고. 이건 상수가 되니까 델타하고 이게 인테그랄하고 상관이 없다고. 인테그랄 상관없으니까 x의 t 마이너스 t0가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델타의 타우 마이너스 t0 d 타우 이렇게 되면 요거는 1이지. 이거 1이잖아. 1. 그러니까 요게 t 마이너스 t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해 이거. 내가 이제 작년에 응용수학 할 때 이 응용수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뭔가를 구분해라 하는데 요게 가장 핵심이야. 이거 엄청나게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랑 곱하기 할 때랑 델타 펑션이랑 뭐랑 컨보루션 할 때랑 델타 펑션이랑 곱하기 할 때랑 컨보루션 할 때랑 요 두 가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은 거의 응용수학의 거의 반 이상을 안다고 해서 요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내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뭐 수업 시간에 물어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여전히 뭐 끝날 때 학기가 끝날 때가 이걸 모르는 이 두 개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거의 반 이상이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뭐 아마 수업 시간에 뭐 내 응용수학 들었던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막 한번 되게 화를 낸 적이 있거든. 이 두 가지가 뭐 그렇게 어렵길래 이걸 구분을 못하냐고 내가 계속해서 물어봤어. 이게 수업 시간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라서 이게 응용수학에서 뭐 지금도 중요해. 통신 시스템에도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 이거 두 가지를 뭐랑 곱하기라는 거랑 델타 펑션을 곱하기 하는 거랑 델타 펑션이랑 컨버전 하는 거 요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요 두 가지가 거의 뭐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를 좀 내가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이렇게 뭐랑 곱하기 델타 펑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델타 펑션이랑 곱하기를 한다. 델타 펑션은 어떻게 된다? 대부분 0이라고 했잖아. t0에서만 0이 아니고 대부분 0이야. 그럼 뭐 0 곱하기 뭐가 되면은 0이 되겠지. 그럼 뭐만 딱 뽑아내 나오는 거야. t0에서는 뽑아져 나오는 거야 이게. 이렇게 t0에서 곱하기를 하면은 이렇게 델타 펑션에다가 x의 t0 어떤 값, 그 t0에서의 값만 이제 뽑아 나오는 거고 컨버전 하면은 시프팅 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딱 구분할 수 있으면 뭐 나머지는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임펄스 트레인 요거는 이렇게 이게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 첫 번째 성질 샘플링 하는 거랑 두 번째 시프팅 하는 거랑 그래서 x
t 요거는 언제 t가 제로일 때, t가 0일 때만 0이고 나머지는 다 0이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 t가 0일 때만 어떤 0이 아닌 값이고 나머지는 다 0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를 곱하면 x 제로하고 요렇게 곱하시는 거 똑같다고. 그 다음에 요거는 x에 t 제로 요렇게 돼. 뭐 그러면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여기 XT랑 요거 뭐 XT 제로랑 이 뭐 별 다른 것 같지도 않는데 이 두 개 뭐 그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다른 거예요. 매우 다르다고. 이건 잘 봐봐. 이거 오른쪽 요거는 내가 X0에서 X0 0일 때의 값만 알면 돼. 0일 때의 값만. 0일 때의 X 값만. 0일 때의 값만 알면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이건 t에 대해서 모든 t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 알아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완전 다른 거야. x t0에서 어떤 0일 때의 어떤 값만 알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t0에서의 값만 알면 되는 거고 이거는 모든 t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는 거고. 그게 좀 다른 거고. 그다음 시프팅하는 거, 요 이제 시프팅하는 거. t에서 시프팅하면은 x가 t-t0 되고 요 밑에 거는 이제 주파수에서 시프팅하는 거. 요게 이제 굉장히 많이 쓰여 이게. 나중에 되면 이게 이제 우리 통신에서 가장 핵심인 변조 주파수를 고주파로 옮겨야 되거든. 멀리 보내려면은 코사인 뭐 이렇게 곱해야 되는데 요걸 하면은 x에 f-f0 이렇게 시프팅하는 거. 이걸 시프팅 움직인다라는 거. 요거는 샘플링 또는 시프트는 SIFT 요거는 뭐 채로 그러다 이 말이잖아. SIFT랑 요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 SIFT랑 SHIFT랑 요거는 채로 그러다. 걸러낸다 이 말이고 요거는 움직인다 이 말이네. 시프팅. 요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펄스가 나타나니까 임펄스 트레인 요게 이제 또 중요해. 임펄스 트레인. 그래서 보면 이게 임펄스가 주기적으로 t마다 존재한다. 이렇게 할 때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 델타의 t-nt 요게 n이 마이너스 1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 뭐 내가 내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알 텐데 내가 이 수식을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래서 뭐 응용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딱 골라라라고 하면 요 수식을 내가 뭐 거의 주제 없이 얘기를 할 거야. 이 어떤 주민철 당신이 응용수학 그 뭐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무슨 수식이 제일 중요하냐고 얘기하면 내가 딱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주저함 없이 요걸 고를 거라고 요. 델타 T, 임펄스 트레인에 대해서 풀이에 트랜스폼 하면은 여전히 임펄스 트레인이 나타난다는 거. 요거 물론 뭐 이거 주기적으로 이렇게 되고 주기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 드라이브 한번 해보세요. 뭐 오늘 뭐 다 됐는데 오늘 숙제를 해줘야 되겠다. 숙제가 페이지 아까 10페이지였나? 잠깐만. 요거 10페이지 11페이지네. 10페이지의 두 번째 거 B 파워 구하기. 그 다음에 페이지 12에 이거 뭐 사인파랑 A, B 뭐 1번 이 파워 구하는 거. 1번, 2번, 3번 시그널에 대해서 이 파워 구하기. 그 다음에 페이지 그 다음에 요 신호 요것도 한번 그려봐. 이거 14, 15, 16 나오는 거 요 스케일링 하는 것까지 요 40, 16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 그리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요걸 한번 적어봅시다. 19페이지 워낙 중요해서 19페이지랑 19페이지 한번 적어보고 20페이지 요거 드라이브 하는 거 19페이지 한번 적어보기. 페이지 20에 나오는 수식 이 드라이브 하는 거 유도하기 수식 유도하기 요게 오늘 숙제야.
얘기했지만은 숙제 나가면은 그 다음날 12시까지, 그러니까 토요일 내일 24시까지 이걸 하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보낼 때 그냥 아무 데나 보내지 말고 이렇게 보내. 좀 제목을 통신공학,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이게 숙제, 오늘이 3월 10일이니까 0312 숙제니까 이거 학번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이 이메일 제목이에요. 이메일 제목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파일 네임은 뭐 아무데나 해도 아무 상관없어. 파일 네임은 어차피 내가 그걸 처음에 분류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반드시 이걸 좀 지켜주도록 하고. 혹시 뭐 교수님, 예, 예.